5월 2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첫 방송에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종사하는 후배는 방송을 올리기 전에 찍은 테이프를 보고 창피하다, 너무나 조악하다, 그래서 오늘 것은 올리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좀 잘해서 올리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은 저는 시청자와 오늘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도리다 생각을 해서 어제 여러가지 열악한 품질과 환경에도 어제 방송분을 올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김한길 전 대표의 반격,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거절,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와 관련된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한국 연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의 연설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김무성 대세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 등 한국의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띠는 일본에 비해서 기는 한국이다. 과연 그런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면으로 문재인 체제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새정년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야권 신당이 탄생하느냐 마느냐 할 때 그 해결사로서 키맨으로서 김한길 전 대표가 항상 꼽혀왔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이전에도 2차례 야당의 분열 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김한길 대표가 어제 작심을 하고 문재인 체제에 대한 비판에 나섰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이 야권 내부에서 친노 진영을 비판하는 사람을 구기득권 세력이다, 또 공천권에 매몰되는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을 친노 진영에서 세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누가 기득권이냐, 당 대표만한 기득권은 없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역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행국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누가 기득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새정치연합은 과거에 60년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해온 한국의 정통야당, 한때는 또 집권도 10년을 했죠. 그 정통야당인 구민주당과 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의 전통야당은 한국에 있어서 이 중도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야당을 쭉 이끌어 왔는데 80년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운동권 세력들이 이 야당에 편입을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DJ 집권 전후로 해서 수많은 운동권의 주류 세력들이 당시에 이 DJ 정당에 들어감으로써 오늘날 야당의 주류는 DJ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호남 동교동 세력과 그리고 운동권 세력의 결합이 되면서 과거에 타 지역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야권에서 선신해온 사람들은 거의 맥맥이 끊어져 버리는 호남 플러스 운동권 정당으로 지금 귀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한길 대표는 운동권 정당화를 이끌고 있는 친노 진영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지금 친노 진영이 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배제 정치, 즉 친노가 아니고서는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에 일하던 많은 어떤 사람들이 당을 지금 장악해가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내년 총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하던 한 30여 명 정도가 실제 그 공천을 받으려고 진노 티켓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 자신의 계파에 몰입하는 이 진노 진영에 있어서 누구도 그 부분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 야권 내의 정파에서. 이것이 지금 큰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노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한국의 야권을 연구해온 어떤 교수는 진노 진영을 싸가지 진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노 진영을 대표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죠.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야권의 문제 논란의 핵심이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주성영 최고위원을 향해서 공갈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모든 사태를 갖다 촉발시켰는데요. 이런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사해온 그런 어떤 발언들의 수위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전행직 대통령을 포괄해서 우리 사회의 거의 전방위로 이 막말과 악담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통제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진노 진영의 보편적인 정서가 이 좀 싸가지 없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진보의 특징인 것처럼 상당히 진보의 강력한 무기인 것처럼 또 장점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시켜는 어떤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친노 진영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상의 적을, 안 그러면 또 현실의 적을 설정해서 항상 그 적에 대한 공격을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에는 이념, 가치적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때에 따라서는 이념 가치와는 무관한 그냥 인신 공격도 있었죠. 그럼으로써 진노 진영은 항상 어떤 적과의 투쟁에 있어서 탁월한 투쟁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머지 야권 세력들을 갖다가 상당히 온건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야권 세력으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공격성에 의한 적대적 공생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진노 진영은 도덕적 주관주의에 아주 탁월합니다. 도덕적 주관주의라는 것은 결국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명신에 기인하는데요. 친노 진영의 그 도덕적 주관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날 야권에 있어서 이 새정치연합을 둘러싸고 있는 한 20-30만 명의 핵심 당원, 지지자, 또 장외에 있어서 원탁의 원로, 또 더 나아가서 노사모와 같은 어떤 열렬한 전 노무현 대통령 숭배자, 저는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일종의 종교 집단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종교처럼 맹신적으로 진노의 가치를 갖다 숭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노의 가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날 진노의 가치,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진노의 가치가 무엇이냐?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모호함들이 결국은 추상화되어서 친노라는 이름으로 강경성으로 그것이 우리 사회 운동권의 최광경한 그룹, 또 운동권의 주류를 지도하는 원로 그룹, 이런 어떤 그룹들이 또 우리 사회의 폴리테이너라고 부르는 우리 사회의 여론 조성에 앞장을 서고 지명도가 높으면서 SNS상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이런 부분과 어울려서 이 전체적으로 진노라는 어떤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척근을 일컫던 진노가 오늘날에는 이 한국의 제야까지 포함한 가장 강경하고 투쟁적인 입장을 가진 운동권 세력과 결탁된 새정치연합 내부 세력,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친노 진영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특기는 정치공학적 테크닉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과거의 운동권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80년대, 70년대 싸우던 투쟁 방식을 정당에 가져왔을 때 상당히 효율적일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난 2003년부터 7년까지 5년 동안의 집권 기간 동안에 친노 진영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정치, 언론, 문화, 경제 영역에서 주류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세련되게 정치공학적 기술로서
이렇게 완성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모바일이나 국민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국민주당의 당내 경선이나 공천을 하더라도 항상 친노 출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날 동교동계나 호남 정서가 뭔가 이 야당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는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야당을 재편해야 된다. 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즉 김한길 대표가 어제 꼬집은 부분은 이런 현재 친노 진영이 가지는 특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비판적 시각을 대변해서 이야기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장외로 세력화되어서 손학규 계열 또 안철수 계열 등과 뭉쳐서 야당이 분당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